1990년 1월 서울 한복판의 샛별 룸사롱은 어둡게 살아가던 20대 초반 남성들의 객기로 인해 지옥과도 같은 피바다가 되고 말았다. (1990년 1월 28일) 밤 9시경 20대 남성 2명은 1, 2차 술자리를 마친 뒤 3차로 서울 구로동의 샛별 룸사롱을 찾게 되고 여종업원들을 불러 자리를 이어나갔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며 여종업원들에게 2차를 원했으나 불편했던 여종업원들은 이를 거절했고, 그러자 그들은 그런 술집이 어디 있냐며 난동을 부리게 되는데, 이때 오랫동안 업소를 운영하며 그쪽으로 잔뼈가 굵었던 가게의 사장은 어디 와서 까부냐며 남성 2명을 내쫓아버렸다. 결국 쫓겨난 그들은 사장과 여종업원들에게 이후 분명 후환이 있을 것이라 위협했으나, 오랫동안 물장사를 해오며 별 사람들을 다 만나본 가게 사장은 그들의 위협을 그저 동네에서 노는 애들의 객기로 여겼다. 이후 상황이 정리되자 가게 사장은 여종업원들에게 가게를 정리하고 일찍 들어가라 당부한 뒤 먼저 귀가하게 되고, 이때 2명의 여종업원들은 한 잔 더 할까 싶어 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남자친구와 인근 당구장에서 일하던 남자친구를 불러 술자리를 하게 된다. 한편 같은 시각 쫓겨난 게 분했던 20대 남자 2명은 씩씩대며 밤거리를 헤매게 되고, 그러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들은 범행을 계획한 뒤 가리봉동에 있는 숙소에서 연장을 챙겨 새벽 1시 30분경 쫓겨난 가게를 다시 찾아 연장을 휘두르고 말았다.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종업원들과 남자친구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광기 어린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남성 2명은 연장으로 4명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나 버렸다. 사건 다음 날 다시 가게로 나온 사장은 유혈이 낭자한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멀쩡했던 가게 안은 전과 달리 끔찍하고 처참하게 변해 있었고, 여종업원 2명과 그녀들의 남자친구 2명이 숨져 있었던 것이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들은 뒤 지문과 머리카락 그리고 현장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흔적들을 수집해 수사를 시작했고, 동종 전과자들과 최근 출소한 자들 중 24살의 조경수, 22살의 김태화가 용의자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던 경찰은 그들이 이미 지명수배범이었다는 사실과 충격적인 그들의 과거를 알게 되는데, 샛별 룸사롱 사건의 용의자인 조경수와 김태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조경수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하위권을 맴돌았고, 그렇게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때문에 중학교를 마친 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서울로 온 조경수는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다 구로동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10대 시절 이미 전과자가 되었고, 19이 되던 1985년 그는 고향인 나주로 돌아가 2살 후배지만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김태화를 만나게 된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김태화는 역시 중학교 시절 자전거를 훔치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들로 소년원을 드나들었고, 그런 김태화에게 조경수는 택시에서 현금을 훔치자는 범행을 제안해 실행에 옮겼다. 그렇게 그들은 10대 후반부터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1989년 12월 출소했으나,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 그들은 3천만 원을 모아 술집이나 차리자는 허황된 꿈을 꾸게 된다. 이후 3천만 원을 모으려 했던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거리에서 사람들의 돈과 심지어 자동차까지 빼앗았으며, 그렇게 생긴 돈으로 그들은 샛별 룸사롱 사건 26일 전인 1990년 1월 2일 광주의 백양 룸사롱이라는 곳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여종업원은 김태화에게 전과자처럼 생겼다,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장난삼아 하게 되는데, 이때 평소 외모에 자신이 없었던 김태화는 자신을 비웃는다 생각해 연장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결국 여종업원이 숨졌으며 이를 말리려던 가게 주인도 중경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숨어 지내던 그들은 1월 19일경 자신들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서울 가리봉동의 벌집촌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그렇게 숨어 지내다 오랜만에 한잔하자며 나간 샛별 룸사롱에서 그렇게 비인간적인 사건을 저질렀던 것이었다. 이렇듯 몇 차례의 악행으로 이미 전과자였던 그들을 샛별 룸사롱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사건 이후 전국에 공개 수배를 내렸고 그들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갔으나 그들은 쉽게 걸려들지 않았다. 2월 내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과정에서 조경수가 수원의 한 공중전화에서 친누나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고 또한 조경수의 애인으로부터는 2월 28일경 이들과 함께 대전에 갔다가 평택 부근에서 그들이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그들이 수원 인근에 있을 것이라 판단한 뒤 수원과 평택의 공인중개사, 비디오 대여점, 만화방 등에서 탐문 수사를 이어갔고 그러다 그들이 새빵을 얻을 때 그리고 만화책 등을 빌릴 때 조경수는 조영호로 김태환은 정주연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을 알아낸 다음 서서히 수사망을 좁혀갔다. 하지만 이처럼 경찰이 자신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음에도 그들은 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일대의 미용실에서 수십 차례 돈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거기에서 나온 돈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 계좌까지 개설하는 뻔뻔한 행동들을 이어나갔다. 결국 한 달 넘게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한 부동산의 주인으로부터 그들이 수원 세류동에 새빵을 계약한 사실을 알아냈고 마침내 3월 5일 경찰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새빵을 급습해 조경수는 붙잡았으나 하필 이때 외출 중이었던 김태환은 조경수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난 뒤 그대로 도망쳐버렸다. 그렇게 도망친 김태환은 잠적하지 않고 오히려 돌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김태환은 부동산 주인이 자신들의 은신처를 제보한 것을 알고 그 주인마저 어떻게 해버리려 했으나 부동산의 셔터가 내려져 있어 일을 저지르지 못했고 조경수가 잡힌 지 나흘 뒤인 3월 9일 김태환은 한 언론사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어이없는 말을 하게 된다. 언론사에 전화를 건 김태환은 자신을 샛별 룸사롱 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힌 뒤 우리의 범행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자신들이 부자들을 향한 사회의 심판이자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인터뷰를 한 뒤 자수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당시 수사를 총지휘하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감형이 되도록 자수 규정을 적용해 줄 것, 현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려 2천만 원은 인천소년교도소에 1천만 원은 광주소년교도소에 보내줄 것, 조경수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세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자수하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그의 이러한 황당한 행동에 대해 자신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차별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동정심을 받아 형량을 낮춰보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음을 언론에 전했다. 결국 3월 9일 김태화도 검거되었고 이후 현장 검증에서도 뉘우침 없이 태연했던 그들에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과정에서 자신들은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고 그들의 형은 1991년 12월 집행되었다.